생분뇨의 BOD는 19,500ppm, 염소이온의 농도는 4,500ppm이다. 정화조 박류수의 염소이온 농도가 225ppm이고 BOD 농도가 30ppm일 때 정화조의 BOD 제거 효율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제거 효율 공식을 알고 있냐? 두 번째는 이 염소이온 농도를 활용해서 희석 배율을 알아낼 수 있나?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염소이온이라는 것은 물속에 그대로 유지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도가 변화했다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희석된 것이다 라고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희석 배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면 당연히 낮은 거분의 높은 거를 했을 때 희석 배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 첫 번째 희석 배수 P를 구하기 위해서는 낮은 농도 225분의 4,50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20이라는 희석 배수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제거 효율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제거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1 유입 농도분의 유출 농도,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서 구했었습니다. 하지만 희석 배수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 희석 배수를 활용해서 공식을 변형시켜 줘야 되는데, 이때 희석 배수는 유출 농도에 곱하기를 해서 계산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유입과 유출 농도 그리고 희석 배수를 구해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내주면 되겠죠. 따라서 1 유입 농도는 몇이냐면 BOD 19,500ppm, 그 다음에 유출 농도가 30, 그 다음 희석 배수가 20이었죠. 그 다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96.92%, 약 97%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내의 성층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성층 현상은 말 그대로 성층이 형성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깊게 있으면 세 가지 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깊게 파진 곳에 이렇게 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가장 위층에 있는 것이 바로 표수층, 표수층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 수온 약층, 그 다음 마지막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심수층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온 약층은 수온의 변화가 많은 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문제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름 성층의 연직 온도 경사는 분자 확산에 의한 DO 구배와 같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맞는 보기. 2번, 성층의 구분 중 약층은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가 적다라고 했는데 적은 게 아니라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이라 볼 수 있겠고, 나머지 보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3번, 겨울 성층은 표층수 냉각에 의한 성층에 이어서 역성층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층현상과 반드시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전도현상, 턴오버 현상이 되겠죠. 전도현상은 가을과 봄에 일어나며 수계의 연직 혼합이 왕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전도현상은 일반적으로 성층현상은 언제 발생된다? 여름과 겨울에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은 비열 때문에 온도차가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성층 현상이 발생되게 되고, 가을과 봄이 되면 이때 표수층에 있는 부분과 심수층에 있는 부분이 온도가 비슷해지면서 이게 전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도 현상과 성층 현상을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의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총 경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경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경도 유발 물질이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 줘야 되겠죠. 자, 경도 유발 물질은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이 있겠죠. 자, 지금 보게 되면 나트륨은 가경도라고 해서 경도를 구할 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SAR 구할 때 계산하는 녀석이다 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총 경도를 구할 때는 탄산칼슘을 이용해서 전환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각각 물질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경도 유발 물질, 먼저 마그네슘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총 경도는 먼저 마그네슘은 11mg/L가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럼 마그네슘에 대한 것을 탄산칼슘으로 바꾸기 위해서 분모에는 마그네슘에 대한 것, 분자에는 탄산칼슘에 대한 것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마그네슘의 원자량을 보게 되면 24이기 때문에 24 나누기 가수를 해주면 되겠죠. 이가이기 때문에 여기 이가이기 때문에 나누기 2. 마찬가지로 탄산칼슘도 이가이기 때문에 탄산칼슘의 분자량은 100이 되겠고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계산을 해보면 칼슘은 8mg/L이고 칼슘의 지금 원자량은 40으로 줘져 있네요. 40 나누기 2.
그 다음에 탄산칼슘은 100 나누기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스트론튬은 2mg/L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론튬의 원자량은 88, 가수가 2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탄산칼슘은 100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68.11mg/L 탄산칼슘으로 전환했을 때,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총 경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도씨에서 지금 K1이 0.16/day라고 하면 10도씨에 대한 BOD5와 BODU의 B는 얼마인가? 자, 지금 탈산소 계수를 온도 변화를 해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탈산소 계수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탈산소 계수 온도 보정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KT 값은 K20도씨 그 다음에 곱하기 세타의 T-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K20에 대한 것이 주어져 있죠. 0.16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0.16을 대입. 그 다음에 세타 값은 1.047로 주어져 있고, 이때 10도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0-20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몇이 나오게 되냐면 0.101 데이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BOD는 BOD를 구할 때 소모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BOD-T의 소모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BOD-T는 BOD U 곱하기 1-10에 베이스가 10이기 때문에 10으로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K1의 탈산소 계수 곱하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비율이기 때문에 BODU를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럼 BOD5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T에는 5가 들어가겠고 BODU가 됩니다. 그 다음에 1-10에 지금 K는 지금 몇으로 나와 있냐면 0.101로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0.101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9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pH가 2.5인 용액을 pH 6.0의 용액으로 희석할 때 용량비를 1대9로 혼합한다면 혼합액의 pH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혼합 공식을 활용할 때는 pH가 같은 산성인지 같은 염기성인지 체크를 해줘야 되고, 산성과 염기성일 경우 일반적인 혼합 공식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pH 7 이하일 경우에는 산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녀석으로 볼 수 있겠죠. 2.5도 산성, 6.0도 산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혼합 공식을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혼합 공식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주면 되냐면 pH는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이온의 몰농도, 그 다음 수소이온의 노르말 농도로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소이온의 몰농도의 혼합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Q1 플러스 Q2분의 Q1 곱하기 수소 첫 번째 플러스 Q2 곱하기 수소이온의 몰농도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이온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면 우리가 pH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상용 로그의 수소이온의 몰농도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수소이온에 대한 것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바꾼다? 지금 역수이기 때문에 로그 수소이온의 몰농도의 역수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빠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지금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게 지수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어떻게 볼 수 있다? 10의 마이너스 pH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pH가 2.5일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2.5, pH 6일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H 2.5를 첫 번째, pH 6.0을 두 번째로 봤을 때 pH 1에 대한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0의 마이너스 2.5를 대입하고 두 번째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혼합에 대한 수소이온의 몰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1과 Q2는 용량비가 1대9이기 때문에 1 플러스 9로 대입해주면 되겠고, 그대로 Q1은 1 곱하기 2.5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2.5 플러스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3.17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몰농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pH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pH에 대한 공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pH는 어떻게 된다? 로그 3.17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분의 1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3.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 정답은 몇 번이다? 3.5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의 반감기가 29년이라면 주어진 양의 스트론튬이 99%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년일까?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힌트는 무엇이다? 반감기가 주어져 있다. 이 반감기는 무엇이냐면 농도가 절반이 되기 위한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반감기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차 반응식을 알고 있냐에 대한 포인트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1차 반응식을 세워보도록 하면 Ln 초기 농도, 그 다음 나중 농도는 마이너스 KT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문제에서 이 반응 속도 상수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감기를 활용해서 구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반감기는 농도가 절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농도는 100, 나중 농도는 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마이너스 K 곱하기 29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K 값을 남기고 마이너스 29를 넘겨줘야 되겠죠. 따라서 K 값은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0.0239 연도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속도 상수를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이 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Ln 99%가 감소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 중에 1이 남게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0.0239 곱하기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있는 마이너스 0.0239를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면 마이너스 0.0239가 분모로 ln 100분의 1이 분자에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92.68년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93년 정도 걸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